와우. 안녕하세요. 설탕공예한 남자 설탕남설이입니다. 오늘은 설탕공예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입니다. 먼저 설탕 반죽을 계량해주는데요. 보통 설탕 1kg 기준으로 계량을 해서 끓이지만 저는 선과 면만 뽑을 것이기 때문에 절반만 계량해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물엿은 같이 계량하지 않고 끓이다가 설탕물에 청이 잡히면 물엿을 넣어주시는 건데요. 솔직히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넣고 끓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량을 다 하셨다면 설탕물을 끓여줍니다. 끓일 때 물과 설탕과 물엿이 제대로 섞여있지 않기 때문에 실리콘 주걱으로 잘 섞어주시고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설탕물이 옆면에 튈 텐데 찬물을 묻힌 붓으로 닦아줍니다. 이 옆면에 튄 설탕물을 닦아내지 않는다면 열이 집중돼서 가장 먼저 카라멜라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색이 노랗게 되어버려서 설탕 반죽의 색이 이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물에 청이 잡히면 더 이상 튀지 않기 때문에 더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반죽 완성 단계인데요. 설탕 반죽은 끓일 때 처음에 물 같지만 점점 불투명해지다가 슬라임처럼 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선 슈가 슬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는 150도쯤에 색소를 넣고 160도에 주석산을 넣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가스버너의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황급히 불을 꺼주고 색소를 넣고 섞어줍니다. 저는 이 잘 끓여진 설탕 반죽에 색소를 넣어서 섞어줄 때 소리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마음에 쏙 들어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앞으로의 덥고 힘든 공예 과정을 잊은 채 색소를 넣고 잘 섞어줬다면 그 다음엔 주석산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주석산은 설탕 반죽에 유연함을 더해주고 설탕 공예를 할 때에는 램프 위에서 오랜 시간 광택을 잃지 않도록 해주지만 습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이 주석산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석산을 너무 일찍 넣으면 설탕의 진도를 막아 질감이 흐느적거리는 듯 힘없이 볼품없는 작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석산에 비해 물엿은 설탕 반죽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엿의 양이 늘어날수록 작업할 때 설탕 반죽의 온도가 높아지고 작업이 까다롭지만 작품의 광택이 좋아지고 습기에 덜 민감해서 설탕공예 작품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설탕 반죽을 다 끓여주면 대리석 위에 실리콘 패드를 깔고 부어줍니다. 그 다음 토치로 부은 설탕 반죽 위에 올라와 있는 기포를 터트려주고 반죽이 아주 약간 굳게 되면 뭉쳐준 뒤 사티나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 반죽이 다 굳기 전에 빠르게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 한 덩어리로 뭉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자리가 빠르게 굳게 되는데 너무 굳어버리게 되면 그 굳은 부분이 다 결정으로 남아서 설탕 반죽을 할 때 결과물에 기포가 올라와 있어서 작품이 이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죽을 실리콘 패드에서 뗄 때에는 손만으로는 떼기 힘들기 때문에 바닥에 깔아둔 실리콘 패드를 이용해서 떼줍니다. 설탕 반죽을 완성했다면 사티나두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티나두 작업이란 어떤 것인지 오른쪽 상단 링크에 띄워졌으니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반죽을 적당히 식혀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뜨거운 상태에선 광택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대리석 위에 펴주고 다시 뭉쳐주는 작업을 해줘서 적당한 되기를 유지시킨 뒤 당기고 합치고 당기고 합치고 설탕 반죽 안에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옆에 선풍기를 틀고 바람을 쐬어가며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당기고 합칠 때 보면 흰색 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합쳐주시고 다시 당겨줘야지 반죽의 광택이 일정하게 납니다. 설탕 반죽이 광택이 잘 났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한번 뭉쳐주신 뒤 얇게 면으로 당겨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광택이 잘 나지 않는다면 저렇게 면이 투명해서 뒤에 손이 다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택이 다 날 때까지 다시 사티나두 작업을 이어가 줍니다. 광택이 다 나면 이렇게 불투명해서 뒤에 손이 안 비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이 번쩍번쩍 난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사티나두 작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설탕공예의 기초 시작입니다. 먼저 선볶기입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뭉쳐주신 뒤 툭 튀어나온 사각꼭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이용해서 빙 둘러가며 일정한 두께로 위로 당겨줍니다. 손가락 한 두 뼘 정도로 당겨줬다면 옆으로 눕힌 뒤 한 손으론 당겨주고 반대쪽 손으론 두께와 길이, 광택을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광택도 나고 일정한 두께가 됩니다. 원하는 길이와 두께로 조정을 끝냈다면 가위로 잘라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는 설탕 램프 위에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설명하면서 선을 뽑느라 다 굳어버렸더라고요. 무리하게 모양을 잡다가 그만 부셔져 버렸습니다. 변명 같지만 변명 맞습니다. 제 입속으로 증거인멸을 해주고 어우 달아! 다시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모양으로 됐네요. 완성품은 역시나 제가 씹어먹어줍니다. 그 다음 만들어 볼 것은 면입니다. 라면의 면이 아닌 선이 여러 개 겹쳐 보여서 이루는 표면의 면입니다. 반죽을 동그랗게 뭉쳐주고 가운데 한쪽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반죽을 올려줍니다. 그 올라온 반죽을 양쪽으로 당기고 다시 중앙에 두꺼운 부분을 위로 올려주고 다시 양쪽으로 당기고 얇은 두께와 원하는 가로 길이가 되었다면 선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 손으론 당겨주고 반대쪽 손으론 길이와 두께를 조정해가며 늘려줍니다. 어느 한 부분이 굳어버리게 된다면 저렇게 가로 두께가 맞지 않게 되어버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길이와 두께로 늘려주셨다면 가위로 잘라주고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여기서 반죽이 너무 굳어있다면 꽃잎이 중간에 부셔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램프 위에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모양을 잡으실 땐 저는 손가락에 걸어주며 꽃잎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너무 천천히 만드는 바람에 다 굳어서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고 광택도 일정하지 않아 한 개 더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엔 잡아줬던 동그란 끝부분에 양쪽을 접어서 정말 꽃잎에 한 장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물방울 모양입니다. 가위로 일자가 아닌 대각선으로 잘라주면 물방울 모양같이 나오는데요. 뾰족한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말아주고 나머진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꽃잎을 사방면으로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남은 설탕 반죽은 적당히 뭉쳐주시고 차갑게 식혀줍니다. 뜨거우면 안됩니다. 밀폐 용기에 습기 제거제인 실리카겔을 채워주고 그 안에 식은 설탕 반죽을 넣어서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해주시면 나중에 남은 반죽을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탕공예한 남자 설탕남 설이었습니다. 응?